자, 이번 시간 이제 공원 녹지 중에서 이제 녹지에 대한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지 같은 경우, 정의를 한번 보고요. 완충 녹지와 연결 녹지, 경관 녹지, 기타 공원 및 녹지도 쭉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녹지 공간으로서의 녹지. 자, 녹지라는 게 우선 뭐냐? 자, 개념부터 정리해봐야죠. 공공적 녹지다. 자, 공공 녹지. 자, 공원 녹지, 운동장, 공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도로, 혹은 광장, 혹은 공원 녹지, 모든 것이 공공.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다는 거죠. 공공에서 제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녹지가 있을 것이고, 자연 녹지, 하천, 호수, 수로, 해안, 하안, 호반, 혹은 산림, 원야, 농지 등 자연적인 녹지 공간들, 혹은 공개 녹지, 사찰과 부속지, 공익시설의 부속단지, 혹은 민영 공공시설단지 등 뭔가 공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공녹지와 공개녹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사찰과 부속지, 기본적으로 사찰이라는 개인 소유의 건물과 그와 주변에 있는 딸려진 곳이 있는 것 반면, 이런 건 다 공공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개인 소유, 혹은 관영의 소유와 함께 그 부속되는 토지를 말한다면, 이거는 공공의 소유, 공공재라 불리는 그와 같은 공간이고, 자연 녹지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녹지 공간이다. 다음은 사적 녹지. 공용 녹지와 전용 녹지가 나뉘는데, 공용 녹지라는 것은 공용 주택단지, 그리고 회원제의 레크레이션 시설, 그리고 기업 후생 시설, 학교 운동장 및 기타 단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만 공동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적 녹지도 있는 거고. 자, 다음은 전용 녹지. 우선 개인 단지, 시험 포장, 급배수 및 기타 처리 시설. 자, 무슨 말이에요? 개인 단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의 녹지, 전용이 사적 녹지죠. 개인 소유. 시험 포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그런 교배라든지 계량이라든지 테스트를 위해서 심어주는 것도 있죠. 뭔가 새로운 품종을 심어주는 그런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혹은 급배수 시설에 어떤 그런 처리 및 공급 시설에 있어서 주변과의 인프라의 조화 때문에 만들어놓은 녹지 시설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주변에 막 녹지들 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녹지 공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음으로 녹지의 정의.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호한 도시경관의 형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을 기정으로 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정하는 녹지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환경의 보존과 개선 또는 공해 및 재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우리 도시계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공적 녹지냐, 사적 녹지냐, 이렇게 있었죠. 그건 기본적인 녹지의 개념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계법에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를 말할 것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완충녹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완충녹지. 자, 완충녹지라는 것은 대기오염, 소염, 진동, 악취, 그 밖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다. 자, 소음 및 공해, 그에 상응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라는 거죠. 그렇죠? 소음 및 공해, 그에 상응하는 자연재해. 그래서 계획 중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과 악취 등의 재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 발생 시에 피난지대로서 설치한다. 기본적으로 매연 나오는 거, 소음 나오는 거 이격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철도, 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 등 재반 공해를 차단하고 완화시킬 때 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충녹지는 어떤 거예요? 공장이나 도로변, 뭔가 소음 및 공해를 유발시키는 오염원에서 이격시키자는 게 완충녹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좀 본다면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 즉 도로변에 설치하라는 것이고,
공장 및 사업장,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는,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완화시킬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하자는 거죠. 재해 발생 시 이제 피난지대로서 계획도 하는 것이 완충녹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 지물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까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 1m 좁밖에 안 됐다. 그럼 나무 하나 심기도 빡빡한 거죠.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 공간이 나와야 되고,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도로의 개소수, 배치 간격들을 감안해서 가로막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와 함께 연동되다 보니까 녹지의 설치에 있어서 가로막 체계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고, 완충녹지는 우수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 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수를 받죠. 그러면 그 수공간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자, 공장 및 사업장에서는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할 것이고, 전형 주거지역의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 녹화율, 녹지 면적, 나무의 율이 한 50%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폭은 10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원인 시설의 은폐, 그러니까 어떤 공장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완충녹지를 통해서 공장이나 사업자 등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공장과 전용 주거지역이 있을 때, 공장과 전용 주거지역 혹은 학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폭 10m 이상의 설치와 그곳의 녹화율은 50% 이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녹지를 통해서 원인시설, 공장 등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자는 거고요. 자,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는 녹화율, 즉 녹지의 비율이 한 70%고 폭은 10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자, 보완 대책에 접근 억제가 필요한 원인시설, 상충되는 토지 이용의 조절이 필요한 지역, 즉 보완 대책의 접근 시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무언가 국방상의 문제가 있는 시설들 있죠. 우리 군부대 같은 것들은 완충녹지대가 필요하고, 상충되는 토지형,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분명히 상충되는 토지형이죠. 그렇죠? 뭐 상업과 주거지역도 상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곳에서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더라. 자, 두 번째, 철도, 고속도로 등 기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녹화율 80% 이상이고 폭 10m 이상 동일하고요. 원인 시설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해야 된다. 아무래도 철도 양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철도 한쪽만 주면 소음이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와 같은, 도로와 같은 것은 양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완충녹지 설치 계획을 본다면 이제 철도변과 고속도로, 간선도로, 학교용지, 하천변 등 기본적으로 완충녹지를 어떻게 설치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철도변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야 되고 30m 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녹화율을 80% 이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고속도로, 주거단지와 완충녹지, 도로로 구성한다. 주거단지, 완충녹지, 도로죠. 이게 무슨 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주거단지 사이에는 얼마? 5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주거단지와 도로가 있는데 완충녹지가 마운딩이 됐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있고요, 도로가 있을 때 평탄지일 경우 50m인 거고, 마운딩이 됐을 때, 이렇게 마운딩이 된다면 이 마운딩의 거리는 마운딩으로 인해서 30m의 완충녹지로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거단지와 완충녹지, 그래서 또 도로가 있는 경우는 20m다. 무슨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 고속인데 간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고속통행을 위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여기에 또 도로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폭언은 이제 20m로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와의 관계 속에서 주변의 전반적인 관계를 조율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30m 정도의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간선도로변 8차선 이상, 즉 28m 이상이니까 우리 대로급이죠. 8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약 40m의 완충 녹지가 필요하고, 근데 마운딩이 들어온다면 20m로 감소시킬 수 있다. 자, 6차선, 즉 21m 이상의 경우 30m의 마운딩이 들어올 경우 10m의 완충 녹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웬만해서 녹지들은 다 마운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0m가 되는 걸, 30m가 되는 걸 이렇게 해주면 10m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도로변에 있는 이런 녹지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마운딩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학교 용지와 도로 사이에서 이제 학교와 도로가 있을 때 8차선 도로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40에서 60m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고, 마운딩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20에서 40m로 약간의 감소가 들어오죠. 6차선 도로가 만났을 때 이제 30에서 50m 나옵니다. 학교 용지와의 관계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요. 넘어가도록 해보고요. 4차선 이상일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10m 정도의 학교 용지의 공간이 필요하다. 자, 하차원 같은 경우 녹지대를 확보해서 보행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이기도 하지만 연결 녹지 개념도 될 것이고요.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해서 30m에서 10m의 폭원으로 녹지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 상당히 넓죠, 한강변은. 반면에 중랑천이나 이런 데 약간 좀 좁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녹지의 폭원도 달리 설계를 하자는 거고요. 용지간, 학교와 주거 용지는 약 5에서 20m 정도, 보통 한 10m 정도 이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 용지와 공업 용지는 50에서 100m 정도. 그래서 한 50m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업지는 약 50m 정도로 주거와 공업은 이격이 돼야 된다. 자, 혐오시설. 무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죠. 혐오시설은 약 20에서 100m까지 상당히 긴 녹지 공간을 이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완충 녹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오염도가 심하고 매연도가 심하고 소음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마운딩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약간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경관녹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관녹지란 무엇인가? 자,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즉, 경관. 보기 좋은 곳, 뭔가 아름다운 공간,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형성한 녹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 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관 녹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보다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수변 같은, 하천면 같은 경우 수변공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관 녹지로 지정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뭔가 갈대밭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억새밭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하천면에 들어오면서 억새풀로 인해서 경관을 만들죠. 그럼 억새풀은 뭐예요? 녹지잖아요. 녹지와 같은.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하천변에 수변공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관녹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하천변이라는 곳에 있어서 도시민의 정서 향상이나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수변공원이라는 것과 상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치 기준.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해야 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온다. 그래서 설치 목적에 따른 기준을 보면 도시 경관의 확보와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면적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도시공원과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며 약 10m 이상의 녹지 공간을 뽑아줘야 된다. 10m 이상이라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3m, 2m 이렇게 된다면 뭔가 경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고,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면적 이내가 들어와야 되고,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공원과의 기능 분명히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 동일하죠. 자, 다음으로 연결녹지. 연결녹지란 무엇이냐? 연결녹지. 자, 연결녹지라는 건 도시 안에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잡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을 연결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선형의 녹지다. 선형의 녹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어떤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자.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 통로가 되도록 조성한다. 자, 비교적 큰 숲으로 이어진다. 무언가 서울숲도 있을 수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동탄의 중앙 메타폴리스를 기점으로 거의 100m 폭원의 중앙공원 녹지축이 들어와 있죠. 혹은 하천에 따라서 우리 한강이든 중랑천이든 기본적으로 한강면에 녹지대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가 들어와 있죠.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그 밖의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을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고요. 산책 및 휴식을 위해서 소규모의 가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계획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설치 기준, 연결 녹지는 공원, 녹지 등의 전반적인 연결을 통해 거점적인 역할을 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되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녹도,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어떠한 시설로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일상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 연결, 상징적인 녹지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고 주거, 상업적, 공공시설과 연결망이 형성되어 산책,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공원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녹지율 70%와 약 10m 이상의 공간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공원 및 녹지. 우리가 전반적인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서 쫙 살펴봤고, 도시공원이나 뭐냐, 자연공원이나 뭐냐 봤고, 녹지까지 봤죠. 그 밖에 또 녹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우선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 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 공원법이든 녹지법이든 시설로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구역으로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공원 및 녹지로 볼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유원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유원지 어떤 거 있어요? 뚝섬 유원지 있잖아요. 뚝섬 유원지. 그럼 송도 유원지 있었죠. 유원지란 게 뭔데?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일정 규모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원지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지정하는 것도 녹지의 공간이고, 저수지 또한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서 들어오는 저수지도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의 유지용수와 공급, 홍수 조절을 위한 댐 제방, 그 밖에 당해 댐의 제방과 일체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수지, 물이 있는 공간. 물이 왜 있느냐? 발전, 생활, 공업용수, 기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발전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식수원을 위해서, 혹은 공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되기 위해서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용수의 공급이나 하천의 수위 조절, 재해 방지를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이 물이 있는 공간, 유수지 혹은 저수지와 같은 공간도 우리는 오픈 스페이스, 녹지 공간을 볼 수 있겠다. 공공공지, 자, 도시시설에 따라서 들어오는 공공공지, 시군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공공공지, 기본적으로 공원 및 녹지는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 소공원과 같지만은 지정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공개공지. 사람들이 모두 오픈된 공간. 우리 한빛광장 같은 거 어떻게 보시면, 청계천변에 한빛스퀘어의 한빛광장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식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스페이스고 녹지 공간이고 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골프장도 있네요. 골프장.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곳이고 클럽하우스는 골프장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 기준이 나오죠.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시설로 결정하고 공원 및 녹지도 볼 수 있겠죠. 또 골프장 보면 다 잔디잖아요, 잔디. 다 녹지 공간이잖아.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골프장의 구조 나왔고요. 공원의 계획 및 시설, 자, 토목계획, 건축계획, 조경계획으로 나눠서 토목계획은 공원의 도로, 배관, 그리고 일반적인 토목공사, 그래서 굴착이나 성절토, 토지 개량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수토목, 계단이든 터널이든 수면 등의 조성이 있다. 자, 건축계획도 들어오죠. 집회지, 야외실, 동식물, 사육사, 연주당, 전망대, 사무실 등등 기본적인 공원에는 건축물도 들어와야 되고요. 조경, 나무 심어야죠. 어떤 나무 심을 건지, 침엽수 심을 건지, 활엽수 심을 건지, 울타리 심을 건지, 잔디 깔아주고 원에 꽃 잡아주고요. 수경, 물이죠. 정원, 뭔가 만들어지는 공간들 이런 거 다 조경에서 해야 되고, 공원시설, 도로, 광장,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공원리 시설 등 공원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원은 플래닝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지에 대한 내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녹지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다. 무슨 뭐 사육장에서 시작을 했고 뭐 일반의 사냥터를 일반에게 공개를 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규모를 좀 차등화시키고 도시공원의 시초는 이제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나올 것이고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공원과 그 외의 지역으로 또 나눌 수 있겠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세분도 해볼 수 있었고 개별적인 공원에 따라서 특성과 입지 조건을 살펴봤죠. 녹지는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가 있고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녹지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쭉 내용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업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원 및 녹지 계획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